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25년 10월 전 세계 동시 출간된 화제의 신작 돈의 방정식입니다. 이전 책 돈의 심리학이 전 세계에서 500만 부 이상 팔리며 투자와 재테크 분야의 바이블이 됐는데요. 그 저자가 드디어 신간을 냈습니다. 모건 하우절,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돈의 심리학으로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독자를 사로잡은 작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 출신으로 현대는 투자회사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로 활동 중이죠. 그런데 그가 이번에 또 책을 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법은 수도 없이 배웠지만 번 돈을 제대로 쓰고 다루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전작이 어떻게 부를 쌓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신작은 그렇게 모은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고 진짜 풍요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책까지 나오면서 모건 아우절의 돈의 3부작이 드디어 완성되는 셈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자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라고 답하실 분들 잠깐만요. 모건 아우절은 이 책에서 부자, 리치와 진짜 부자, 웰시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리치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사람, 웰시는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즉 수십억 자산을 가졌어도 욕망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주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 책의 핵심 방정식을 공개합니다. 불안, 가진 것에서 원하는 것을 뺀 것.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방정식 안에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진 것을 늘리는 것, 즉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죠. 둘째,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 욕망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테크 책들은 첫 번째 방법만 가르칩니다. 어떻게 더 많이 벌고 어떻게 잘 투자할 것인가. 하지만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원하는 게 더 많으면 당신은 영원히 가난하다고요. 이 두 숫자의 차이, 그 간격이 당신이 진짜 부이자 자유입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유산을 남긴 사람,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그가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은 현재 가치로 무려 30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유산이 단 3대 만에 거의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손들이 한 일이라곤 누가 가장 빨리, 가장 화려하게 돈을 쓰는지 경쟁한 것 뿐이었습니다. 뉴욕 트리뷴은 당시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 돈은 그들에게 행복도 위대함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요. 모건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이 그들의 정체성, 가치관, 결혼까지 모든 것을 결정했다. 돈이 도구가 아닌 주인이 된 것이다라고요. 300조 원도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사라져버려요. 다음 충격 사례입니다. NBA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미국 스포츠 전문지에 따르면 NBA 선수의 무려 78%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재정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NFL은 더 심해서 60%가 은퇴 2년 내에 파산이나 빈곤 상태에 빠진다고 하죠. 아, 그러니까 명품 사고 스포츠카 사고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 책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특별히 사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기준점이었습니다. 연봉 수백억을 받으면서 그에 맞는 생활 수준을 설정해버린 겁니다. 수영장 딸린 저택, 주변 친구들 지원하기, 가족 부양. 그러다가 은퇴해서 수입이 끊기면 이 기준점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점을 얼마나 높게 설정해느냐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도널드 크로어스트라는 영국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1968년 그는 세계 일주 단독 요트 경주에 참가합니다. 중간에 선두로 올라서면서 우승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승점 불과 200m 앞에서 그의 요트가 갑자기 무선 교신을 끊습니다. 얼마 후 발견된 그의 요트. 하지만 그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항해 일지에는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혼란의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 이야기를 꺼내며 묻습니다. 그 경주의 의미가 오직 남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있었다면 그 삶은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라고요. 돈도, 성공도 남과의 비교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함정이 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핵심 교훈입니다. 욕망은 보이지 않는 빚이다.
심리학에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3개월이면 사라집니다. 연봉이 올랐을 때의 감동은 6개월이면 당연해집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이제 더 큰 집이 갖고 싶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에 적응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이 당연해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모건하우절은 이것을 욕망이라는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면 잠깐의 만족이 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욕망이라는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더 갖고 싶다는 욕망에서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핵심 교훈입니다. 진짜 부는 독립을 사는 것이다. 모건하우절은 이 책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의 가장 높은 쓰임새는 럭셔리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더 큰 집? 더 비싼 차? 아니면 매일 아침 알람을 끄고 오늘 나는 무엇을 할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하우절이 말하는 독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의 자유. 하기 싫은 일을 언제까지 할지 내가 결정하는 것. 둘째, 선택의 자유. 어디서 어떻게 살지 내가 결정하는 것. 셋째, 마음의 자유. 돈 걱정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교훈입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가? 모건하우절의 핵심 원칙은 이겁니다. 넓게 시도하고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은 철저히 걸러내라. 진짜 행복을 주는 소비가 있습니다. 경험에 쓰는 돈, 여행, 새로운 배움,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 이런 소비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다시 꺼내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시간을 사는 소비입니다. 청소 대행, 배달, 내가 싫어하는 일을 돈 주고 해결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가성비 높은 소비입니다. 반면 행복을 주지 못하는 소비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 이런 소비는 잠깐은 기분 좋지만 금방 적응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요약하면 경험과 자유와 관계에 쓰는 돈은 행복을 주고 지위와 과시를 위해 쓰는 돈은 공허함만 남깁니다. 이 책을 더 잘 이해하려면 모건하우절의 3부작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0년 출간된 1부 돈의 심리학. 이 책은 어떻게 부를 쌓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 복리의 힘, 자기절제, 인간의 심리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에서 500만 부 이상 팔린 역작이죠. 23년 2부 불변의 법칙.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과 역사 패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5년 3부 돈의 방정식. 이제 시리즈가 완성됩니다. 어떻게 벌 것인가에서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 세 권을 모두 읽으면 돈에 대한 완전한 철학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번 신작만 읽어도 충분히 삶을 바꾸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시중에 돈을 버는 법에 대한 관한 책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번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것인가를 깊이 다룬 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공백을 채웁니다. 둘째, 벤더빌트 가문, NBA 스타들의 파산, 세계 일주 요트 경주. 책 전체가 충격적인 실화로 가득합니다. 교훈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셋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21가지 구체적인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진짜 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